서울 도심의 빽빽한 빌딩 숲을 빠져나온 한 대의 고급 세단은 저녁 햇살에 반짝이며 도로를 가로질렀습니다. 운전석에 앉은 남자는 대한민국 재계에서 손꼽히는 회장이었습니다. 오늘은 단순한 출장도 회의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래도록 밀린 업무와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기 위해 홍천에 있는 자신의 별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긴장과 피로로 굳어 있었지만 손에 쥔 가죽 장갑은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차 안에는 그가 즐겨 듣는 클래식 음악이 은은하게 흐르고 있었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묘한 불안감이 스며들었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그의 손가락은 어느새 긴장으로 조금씩 떨리고 있었고 앞길을 주시하는 눈빛은 날카롭게 번뜩였습니다. 강남을 벗어나 한적한 도로에 접어들자 공기는 상쾌했지만 도로 주변의 그림자들은 길게 늘어져 마치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 순간 회장이 느낀 것은 단순한 운전 피로가 아니었습니다. 전방에서 거대한 덤프트럭 한 대가 불쑥 나타나 그의 세단 앞으로 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속도와 방향, 타이밍까지 모든 것이 계획된 움직임처럼 보였습니다. 회장은 본능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산길의 경사와 좁은 커브 때문에 차량은 미끄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순간적으로 도로 밖으로 튕겨나간 세단은 굴러산 아래로 떨어졌고 충격과 함께 차량은 폭발했습니다. 주변의 나무와 돌, 흙먼지까지 함께 휘몰아쳤으며 불길이 세차게 일어나며 산을 뒤덮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장은 기적처럼 살아남았습니다. 그는 피투성이었지만 아직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산 중턱에서 그는 눈을 번쩍 뜨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때 낯선 여성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홍천 시골 깊숙한 곳에서 은둔하며 살아가는 40대 여성이었고 길게 흐르는 검은 머리와 단정한 옷차림이 회장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회장은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다가가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이내 그의 상처와 고통을 보고 집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동안 굴러내려간 차량은 이미 폭발로 잿더미가 되었고 언론은 그의 죽음을 단정하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살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회장은 배우의 숨은 누군가의 존재를 직감했습니다. 사고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노린 사람을 찾아내기 위해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알 수 없었고 그는 누구에게도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복수와 정의를 향한 계획이 치밀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회장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그의 상처를 돌보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동정이었지만 점차 그녀는 회장의 고난과 결단을 이해하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경계하며 동시에 신뢰를 쌓아갔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폭발과 충격 속에서도 살아남은 회장, 그리고 뜻밖의 만남으로 시작된 새로운 운명, 이 모든 것이 앞으로 펼쳐질 치열한 복수극과 음모의 서막이 될 것이었습니다. 회장은 이제 결심했습니다. 자신을 노린 자들을 찾아내어 응징하고 배후의 음모를 밝혀내겠다고. 이 결심은 앞으로 그의 삶과 주변 인물들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그림자의 서막이 될 것이었습니다. 회장은 여인의 집 안에 겨우 몸을 옮기고 앉았습니다. 아직 온몸에는 멍과 피가 남아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굳건했습니다. 화염 속에서 살아남았다는 사실이 그를 더욱 냉철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처음에는 말을 아끼며 조심스러워했지만 그의 상처를 보고 어쩔 수 없이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부엌에서 따뜻한 물을 가져왔고
회장은 손과 팔에 묻은 피를 조심스럽게 닦았습니다. 말을 거의 하지 않던 그였지만 그녀에게 신뢰를 보여야만 한다는 생각이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는 여인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며 이번 사고가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살아남은 것을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말아 주십시오. 제가 누군가의 음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인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회장의 말에는 숨길 수 없는 결연함이 있었고 그녀는 그 결연함에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회장은 그날 밤 여인과 함께 사고의 정황과 가능성 있는 배우를 검토했습니다. 그는 처제의 남편을 첫 용의선상에 올렸습니다. 그의 직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덤프트럭 사고와 차량 폭발은 계획된 범죄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처음에는 단순히 돌보는 역할만 맡겠다고 생각했지만 회장의 치밀함과 냉철함을 직접 보면서 그의 계획에 참여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녀는 회장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혼자서 이런 일을 감당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회장은 잠시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결심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회장은 자신을 노린 자들을 하나씩 찾아내어 대응할 방법을 구상했습니다. 여인은 그의 눈빛에서 단호함과 복수심을 읽었고 자신도 그 길을 함께 걷겠다고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회장은 여인에게 기초적인 조사와 잠입 기술, 그리고 사내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빠르게 배우며 회장의 기대 이상으로 성장해 나갔습니다. 회장은 그녀의 재능과 집중력에 놀라면서도 앞으로 펼쳐질 위험한 일들을 생각하며 긴장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회장은 작은 노트북을 펼치고 회사 내부의 자료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배후에 누가 있는지 단서 하나하나를 찾으며 여인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여인은 회장이 말하는 모든 정보를 기록하며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점점 깨닫게 되었습니다. 둘 사이에는 말없이 흐르는 신뢰와 긴장감이 존재했습니다. 회장은 여인의 눈빛에서 두려움과 동시에 단단한 의지를 읽었고 여인은 회장의 행동과 계획에서 확실한 결단을 느꼈습니다. 이 순간 그들은 단순한 생존을 넘어 복수와 정의를 향한 동맹으로 연결되었습니다. 밤이 깊어도 회장과 여인은 불빛 아래에서 계획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고의 배후를 추적하는 과정은 위험하고 복잡했지만 그들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홍천의 조용한 산속 별장은 앞으로 펼쳐질 복수극의 중심이 될 서막이 되었습니다. 회장은 여인에게 사내 잠입과 정보 수집에 필요한 기본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처음엔 긴장했지만 회장의 눈빛에서 흔들림 없는 결의를 보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날 아침 회장은 홍천의 별장 정원에서 여인을 불러 훈련을 시켰습니다. 오늘부터 모든 움직임 하나하나가 중요합니다. 적에게 들키지 않고 정보를 얻는 방법을 익히셔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여인에게는 날카로운 긴장감을 주었습니다. 여인은 숨을 고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은 먼저 잠입할 사무실 구조와 직원들의 일상 동선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여인에게 몰래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 감시를 피하는 요령, 그리고 비상 상황에서 탈출하는 법까지 알려주었습니다. 첫 번째 실습은 소형 카메라와 노트북을 이용한 자료 추출이었습니다. 여인은 처음엔 서툴렀지만 회장이 차근차근 지도하며 실수를 바로잡아주자 점점 능숙해졌습니다.
회장은 그녀의 성장 속도를 보며 마음속으로 흐뭇함과 동시에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방심은 금물입니다. 사소한 흔적 하나라도 남기면 배우가 눈치챌 수 있습니다. 며칠간 훈련을 거듭한 후 회장은 실제 잠입을 지시했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회장을 죽이려 한 자의 회사 내부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여인은 긴장된 마음으로 사무실에 들어섰고 모든 행동을 조심스레 수행했습니다. 회장은 별장에서 실시간으로 상황을 확인하며 무전으로 여인에게 조언을 전달했습니다. 잠입 과정에서 여인은 예상치 못한 장애물과 마주쳤습니다. 경비원 한 명이 복도를 지나갔고 여인은 몸을 숨기며 숨죽였습니다. 그 순간 회장은 그녀에게 작은 손짓 신호를 보내며 침착하게 움직일 것을 지시했습니다. 지금은 기다리셔야 합니다. 조금만 더 참으십시오. 몇 분이 흘렀고 여인은 결국 중요한 파일을 찾아냈습니다. 그녀가 자료를 손에 넣는 순간 내부 알람이 울릴 뻔했지만 회장의 재빠른 지시로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둘은 그날 밤 홍천 별장으로 돌아와 자료를 검토하며 첫 번째 성과를 확인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배우를 조금 더 정확하게 좁힐 수 있습니다. 회장은 여인을 칭찬하며 그녀의 자신감과 역량을 인정했습니다. 여인은 자신이 회장의 계획에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에 내심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이날 이후 여인은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니라 회장의 눈과 귀 그리고 손발이 되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점점 단단한 동맹이 되었고 배우를 찾아 복수를 완성하겠다는 결심을 공유했습니다. 홍천의 조용한 산속 별장에서는 이제 단순한 회복과 휴식의 시간이 아니라 치밀한 계획과 긴장감이 흐르는 공간으로 변했습니다. 회장은 여인의 능력을 최대한 끌어내며 다음 단계의 전략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홍천 별장의 창밖에는 겨울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나 내부에서는 차가운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여인과 함께 자료를 다시 검토하며 배우의 단서를 찾아내고 있었습니다. 이제 조금씩 윤곽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제 남편과 그 주변 인물들의 행동 패턴이 눈에 들어옵니다. 회장은 노트북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여인은 화면 속 인물들의 움직임을 주의 깊게 관찰하며 메모를 작성했습니다. 회장은 이번에는 여인에게 실전보다 더 까다로운 훈련을 지시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배후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사람들을 관찰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여인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회장의 냉철한 눈빛과 단호한 명령에 따라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한 번의 실수로 계획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찾는 정보는 배후의 정체를 확실히 밝혀줄 단서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무겁지만 여인은 점점 자신감 있게 움직였습니다. 며칠 뒤 여인은 회사 내부에 잠입했습니다. 이번에는 이전보다 더욱 복잡한 경로와 감시를 피해 자료를 수집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회장이 가르쳐준 기술을 활용해 CCTV 사각지대를 지나고 내부 문서를 확보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몇 차례 경비원과 마주치기도 했지만 침착함을 잃지 않고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별장으로 돌아온 후 회장은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며 전략을 구체화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에서 배후의 약점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첫 번째 타격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여인은 자료를 정리하며 자신이 회장의 복수 계획에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에 희열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첫 번째 복수 대상이 정해졌습니다. 처제 남편이 사고를 조작한 의심스러운 증거들이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회장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여인에게 조용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제 첫 단계가 시작됩니다.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게 움직이셔야 합니다. 홍천의 조용한 산속 별장은 이제 단순한 피난처가 아니라 복수와 전략의 중심지로 변모했습니다. 여인은 자신이 단순한 훈련생이 아닌 배후를 무너뜨릴 핵심 역할을 맡았다는 사실에 더욱 결연해졌습니다. 그날 밤 회장과 여인은 불빛 아래에서 다음 단계의 계획을 상의하며 첫 번째 사이다 복수를 위한 치밀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별장 주변의 고요함과 달리 두 사람의 머릿속에는 날카로운 전략과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오홍천의 별장에는 차분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별빛이 창밖을 희미하게 비출 때 여인은 조용히 장갑을 끼고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회장이 준비해둔 배우 관련 증거와 지도를 손에 쥔 그녀의 눈빛은 결연했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이 사람입니다. 조금도 흔들림 없이 움직이셔야 합니다. 회장이 차분하게 지시했습니다. 여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별장을 나섰습니다. 밖은 칠흑 같은 어둠 속 바람이 산속을 스치며 낮은 소리를 냈습니다. 그녀가 목표 회사 건물 주변에 도착하자 미묘한 긴장감이 그녀를 감쌌습니다. 감시 카메라의 각도를 분석하며 경비원들의 순환 경로를 눈에 익혔습니다. 이제 단 한순간의 실수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여인은 회장이 가르쳐준 기술을 활용해 조심스럽게 건물 내부로 잠입했습니다. 데스크 주변을 지나며 자료를 살피고 결정적인 증거들을 확보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목표가 갑작스레 다가왔지만 여인은 침착하게 그림자 속으로 숨으며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별장으로 돌아온 여인은 회장에게 확보한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보십시오, 확보했습니다. 이번 자료로 배후의 움직임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회장은 자료를 꼼꼼히 검토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타격은 충분히 성공적입니다. 다음 날 회사 내부에서는 알 수 없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여인이 남긴 단서와 흔적은 교묘히 배치되어 배우가 스스로 흔들리게 만들었습니다. 회장은 차분히 상황을 모니터하며 배우가 점점 당황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이때 여인은 처음으로 실전에서 느끼는 스릴과 힘을 경험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제대로 해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진행해도 괜찮겠습니까? 회장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이번 성공으로 우리가 목표로 하는 배우를 한 발짝 더 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가 더욱 중요합니다. 홍천의 별장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내부에서는 복수의 불씨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복수가 성공하면서 여인은 점점 자신감을 얻었고 회장은 복수 계획의 다음 단계를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날 밤 별장에서는 다음 작전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번 단계로 배우가 점점 자신을 드러낼 것입니다. 여인께서는 더욱 정교하게 움직이셔야 합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우리는 한 번의 치명타를 날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별장은 다시 한번 복수의 전략 본부로 변했습니다. 첫 번째 성공이 주는 성취감과 긴장감이 동시에 흐르는 순간이었습니다. 여인은 스스로의 역할과 책임을 깊이 깨닫고 앞으로 다가올 도전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육별장에서 여인은 자료를 다시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회장이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여인님, 예상보다 배우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번 움직임은 우리의 계획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여인은 자료를 유심히 살펴보다가
한 장의 사진에서 미세한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회장님, 여기 보십시오. 배우가 우리를 감시하고 있는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걸 통해 다음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회장은 그녀의 관찰력에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정교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배우가 눈치채기 전에 우리는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그날 밤 홍천의 별장은 작전 회의로 가득 찼습니다. 지도 위에는 배후의 움직임과 예상 경로가 표시되었고 여인은 회장의 지시에 따라 세밀한 계획을 검토했습니다. 다음 날 여인은 회사로 잠입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정보 수집이 아니라 배우를 압박할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했습니다. 카메라 각도와 경비 순환 경로를 면밀히 분석하며 작은 흔적 하나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회사 내부에서 여인은 조심스럽게 이동하며 중요한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예상치 못한 경보가 울렸습니다. 배우가 움직였다는 신호였습니다. 여인은 침착하게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회장님, 경보가 울렸습니다. 배우가 예상보다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목표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회장은 무전기를 통해 그녀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좋습니다. 당황하지 마십시오. 이번 기회에 배우가 스스로 드러나게 만드십시오. 모든 상황을 기록하며 다음 단계로 연결하십시오. 여인은 배우의 움직임을 따라가며 작은 흔적들을 교묘히 수집했습니다. 배우는 자신이 쫓기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한 채 점점 더 깊은 함정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인은 첫 번째 복수 때보다 더욱 대담하고 침착하게 움직였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여인은 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회장님, 모든 흔적을 확보했습니다. 배우는 자신이 노출되었음을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 결정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습니다. 회장은 그녀의 노고를 치하하며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복수의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인님께서 이렇게 잘해주셔서 매우 든든합니다. 하지만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가 진짜 시험입니다. 홍천의 별장은 다시 긴장감 속에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성공에 이어 두 번째 단계가 진행되면서 배우의 숨은 움직임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여인은 이제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완벽히 이해하며 전략적으로 배우를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7시간은 조용히 흘렀고 홍천의 별장은 다시 한번 숨을 죽인 공간이 되었습니다. 회장은 책상 위에 정리된 자료들을 천천히 넘기며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조각은 맞춰졌고 남은 것은 배우가 스스로 모습을 드러내도록 유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여인은 회장의 맞은편에 앉아 조용히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놀림은 이전보다 훨씬 안정적이었고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우연히 이 일에 휘말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회장의 계획을 실행하는 핵심 인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배우는 조급해지고 있습니다. 회장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흘린 정보 때문에 내부에서 균열이 생겼고 그 균열을 수습하려다 오히려 더 깊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여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지금 이 시점이라면 배우는 스스로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모든 책임이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걸 알고 있을 테니까요. 회장은 그녀의 말을 듣고 짧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만족과 냉정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배우가 직접 우리 앞에 나오도록 만들 겁니다.
며칠 후 회사 내부에서는 심상치 않은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사고와 관련된 내부 문서가 외부로 유출되었다는 이야기, 책임자가 곧 드러날 것이라는 불안한 분위기가 퍼졌습니다. 그 중심에는 처제의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는 점점 초조해졌고 주변 사람들에게 날카롭게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소한 질문에도 과민하게 반응하며 자신의 흔적을 지우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행동은 이미 회장의 계산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여인은 회장의 지시에 따라 일부러 노출된 정보를 흘렸습니다. 배우가 그 정보를 미끼로 삼아 움직이도록 유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배우는 그 미끼를 물었습니다. 그는 직접 움직이기 시작했고 비밀리에 사람들을 만나며 상황을 수습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만남 하나하나가 모두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멀리서 그를 관찰하며 모든 정황을 차분히 정리했습니다. 회장님, 배우가 직접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인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이제 증거는 충분합니다. 그는 스스로 자신의 죄를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회장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뜨며 말했습니다. 이제 끝이 보입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방심하지 마십시오. 이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그날 밤 회장과 여인은 마지막 계획을 점검했습니다. 모든 시나리오, 모든 변수, 모든 가능성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배우가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을 맞이하는 것이었습니다. 홍천의 별장은 다시 고요해졌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폭풍 같은 결말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조용히 숨을 고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 다음 씬에서 모든 것이 끝나게 됩니다. 8시간은 새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도시는 아직 잠들어 있었지만 회장의 계획은 마지막 단계에 들어서 있었습니다. 그동안 조용히 숨겨져 있던 진실들이 이제 하나씩 수면 위로 떠오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유리창 너머로 느껴졌고 그의 표정은 평온해 보였지만 내면은 고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자신을 죽이려 했던 모든 과정과 사람들을 머릿속에서 여러 번 되짚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회장 옆에서 마지막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처제의 남편이 덤프트럭 사고를 지시한 정황, 차량 폭발 장치의 구매 기록, 사고 직후 언론을 조작해 회장의 사망을 확정짓도록 만든 내부 문건들까지 그 어느 하나도 빠짐없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숨길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세상에 내보낼 때입니다.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여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준비된 파일을 전송했습니다. 그 순간 동시에 여러 곳에서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언론, 수사기관, 회사 이사회, 그리고 배우 인물들의 휴대전화까지 모든 것이 한순간에 연결되었습니다. 처제의 남편은 그날 아침 자신에게 걸려오는 전화의 수를 보고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평소와 달리 주변 사람들이 눈을 피했고 회사 내부에서는 이미 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그 앞에는 그가 죽었다고 믿었던 회장이 서 있었습니다. 순간 회의실은 얼어붙었습니다. 처제의 남편은 말을 잇지 못한 채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얼굴에는 공포와 혼란 그리고 부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회장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죽었다고 생각하셨겠지요. 그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사회 앞에서 모든 자료가 공개되었습니다. 덤프트럭 사고의 배후, 폭발 장치의 경로,
그리고 회장을 제거한 뒤 회사를 차지하려던 계획까지 모든 것이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처제의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고개를 숙이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가 쌓아 올린 모든 권력과 거짓은 한 번에 무너졌습니다. 며칠 후 언론은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사망한 줄 알았던 재벌 회장의 생존, 그리고 가족 내부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배신과 음모. 세상은 이 이야기로 들끓었습니다. 회장은 다시 회장 자리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전과 같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더 조용해졌고 더 단단해졌습니다. 여인은 회장의 곁에서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보호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회장이 전적으로 신뢰하는 핵심 인물이 되었습니다. 홍천의 별장은 다시 고요를 되찾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뒤 회장은 그곳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리고 여인과 함께 조용히 차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이 모든 일은 혼자서는 할 수 없었습니다. 여인은 짧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에는 살아남기 위해서였지만 이제는 제 선택이었습니다.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폭발과 배신, 복수와 진실이 모두 지나간 자리에는 조용한 평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회장은 더 이상 과거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코 잊지도 않았습니다. 그날 홍천으로 향하던 길에서 시작된 모든 일은 그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한 남자의 복수이자 한 여인의 선택이었으며 권력과 배신 그리고 진실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한 번의 사고처럼 보였던 그 순간에서 시작되었습니다.